뭐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는데 이제 전쟁만치 끔찍하고 참 그 부자들을 뭐 뱅커들이라 그러죠. 세계대전 뭐 돈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세계대전을 일으킨 무리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뭐 6.25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 노후된 낙후된 무기들 다 팔아먹고 사람들 목숨 빼앗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아젠다를 심어 놓고 결국에는 이런 꼭두가시 같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라고는 뭐 말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심어놔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데 상당한 독특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법을 그 나라에다 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차례 책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참 안타까운 뭐 부분이고 자꾸 이제 그 어떤 전쟁의 포화 속에 한국이 자꾸 이제 연결이 되고 결부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불안감을 감추기가 좀 힘든데 그냥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진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의 얼굴을 가리고 뭐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첫째로 이 사진에서 가장 좀 의심이 됐던 게 뭐 여러분들도 다 의심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펜을 찾아서 이제 충격이라는 게 있죠. 충격.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모양에 따라서 그 패턴이 바뀌어요. 그 내부 그러니까 총알이 만약에 관통상이 난다 그러면 들어간 입구는 이는 작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회전력에 의해서 회전이 커지면서 나가는 구멍은 엄청 아웃은 이 들어간 구멍에 비해서 수배 또는 수십 배가 이제 커져 갖고 나가는 거 안을 다 헤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포탄이라든가 이 총알처럼 그런 뭐 부피라든가 뭐 무게라든가 뭐 이런 사이즈라든가 이런 작은 게 아니고 이런 포탄 뭐 직경이 이렇게 큰 포탄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인이 엄청나게 큰, 그거를 내고, 나가는 건 오히려 이제 물론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라 그럴까, 또 사이즈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계신 곳은 집 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포탄이 뭐라고 말해야 돼? 이게 지금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안에가 더 많이 깨졌다. 라고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뭐 벽돌이 충격파에 의해서 다 터져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또 의심이 가는 거죠. 이게 벽돌이냐 이거죠. 벽돌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이게 벽돌로서 연결된 게 아니고 일종의 뭐 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얇은 종이 같은 걸 씌워 놓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이런 패턴이 나왔단 말이죠.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패턴이 과연 이게 벽돌로 쌓은 벽돌로 해갖고 콘크리트로 한 게 맞나? 맞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왜냐면 벽돌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이죠, 통. 이게 만약에 진짜 벽돌이라 그러면 요 지금 요 적색깔 요 앞에 이렇게 붙어서 갖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적벽이 그대로 있은 상태에서 이게 깨진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정도의 파괴력 벽을 이 상당히 두꺼운 벽을 뭐 몇십 센치는 되겠죠. 이런 파괴력을 했는데 창문이 멀쩡하다? 이 보시면은 창문이 멀쩡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좀 의심되는 말씀만 드려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짓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세트장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 창문을 열고 닫으려고 지은 거지. 이 틀이 이 막혀 있어요. 이 저 벽돌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도 제일 의심이 든 거는 이분의 이제 발이 의심이 됐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여러 차례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봐보세요. 뭐 다리를 여기 한번 놓고 한번 돌려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 모래들이 이 뒤에 있는 뒤꿈치로 인해 갖고 이렇게 요 자리만 하얘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되게 불편한 자세거든요. 이 까치발도 아니고 뒤꿈치로만 지지해 갖고 계속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이제 포즈를 취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의심이 들고 지금 이분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옷도 깨끗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뭐 아니 말할 게 끝도 없는데 그냥 요것만 대충 얘기하고 이분께서 이 대인님이 지금 너무나도 좋은 마음으로 갔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네오나치라고 있어요. 이 네오나치가 얼마나 잔혹하고 잔혹무도하냐면 ISIS 그 이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잘못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잘못된 행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내용을 잠깐 들고 오겠습니다. 잘 정리한 내용이 아닌가. 미국만치 전쟁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나라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다 유전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벌어진 이 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던 부시 아버지 부시니까 그 하월드 워커 부시겠죠. 행정부에 무릎을 칠 만한 일이 벌어졌다. 10월 10일. 10월 10일이라는 것은 일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라흐라는 15살짜리 쿠웨이트 소녀가 미국 의회 인권 소위원회에 나타나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거는 제가 턴오프힐 TV 한 8년 전, 9년 전부터 몇 차례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막 쿠웨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던 알 아단 산부인과 병원에 이라크 군인들이 총을 들고 병원으로 난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미숙아들을 꺼내 병원 바닥에 내던진 뒤 인큐베이터들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런 보호 없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던 가난 아기들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처럼 똑같은 미숙아로 태어난 제 조카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아직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세인의 병사들이 인큐베이터의 미숙아, 갓난아이들까지 참혹하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러시아가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저는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러시아군이 그쪽으로 잡으면 그 나치를 이제 찬양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엄청나게 잔혹한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그 잔인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IS 이상 가는 만행을 저지르고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 영상에 담지도 못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그 형제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뭐 군인이라든가 이제 잡히면은 아주 좋은 시설에서 TV도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한대요. 이분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갖고 뭐 우크라이나가 무슨 그렇게 당하고 있네. 뭐 유엔이라든가 나토가 나서니까 걔네들이 좋은 뭐 뉴월드 오더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면 그 행동이 중요할 거고 모르죠. 또 이분이 또 누군가를 뭐 만나서 이렇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나이라의 증언이 끝난 뒤 인권 소위에 참석하고 있던 하원 의원 존 포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원의 인권 소위가 생긴 지 8년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자행되는 인권 타락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처럼 참혹하고 잔인하며 끔찍한 예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나서서 이런 잔악무도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이라크를 응징하고 쿠웨이트 국민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뻥이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 아까 전에 이근대라는 분이 우크라이나 가서 막 그렇게
어떤 행위를 한다. 저는 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뭐 어떤 전투를 했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자꾸 이렇게 정확한 그 왜 그 러시아 저는 그 독립국이라고 안 봐요. 그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심지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 그래도 이게 난리가 나는 마당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좀 봤으면 좋겠고 글쎄 지금 어 제가 이게 참 이 전쟁이라는 이 참혹한 이 뭐 이데올로기에 참 함부로 말하기가 뭐하지만 분명히 그 조지 소로스라든가 글로벌 엘리트들이 상당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글쎄요 일반적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도와준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 언론이라는 제가 턴오프 열티비지만 가짜 미디어에 속게 되면은 본인의 인생도 잘못될 수가 있죠. 요게 어쨌든 10월 16일 거꾸로 읽으면 이제 911이 될 수 있습니다. 6은 이제 빼고 이제 업사이드 다운 되면 이제 9가 되고요. 9/11. CNN은 묶어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C 뭐 N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33으로 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수비학적인 체계를.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911. 뭐 레리킹 라이브 이 사람도 뭐 유대인인데 에 나온 주미 쿠웨이트 대사는 의회에서 증언한 소녀 나이라의 얘기를 들며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저지르고 있는 잔혹 행위에 대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증인이라는 건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는 크리시스 액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다. 쿠웨이트를 탈출한 한 소녀의 생생한 증언으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는 상징으로 작용했던 인큐베이터 학살 사건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반면교사로 삼으라 그러는 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노스 우드 오퍼레이션. 노스우드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이거 저 CIA가 이제 계획을 했는데 한국에도 뭐 FBI가 뭐 그런 수사처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CIA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당시 그 총 맞고 죽은 대통령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우 죄송합니다. 존 F 케네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존 F 케네디한테 그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쿠바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람들 액터들을 사갖고 그 사람들한테 쿠바 군인 복을 입혀갖고 볼링 치는 데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폭탄을 폭파해서 죽여갖고 전쟁을 일으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놀수도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국가가 자국민을 사살하자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다행히 이제 존 F 케네디가 미친놈이 아니니까 그 거절을 했죠. 그래서 안 일어났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이제 그 여러분들 아는 베트남 전쟁도 보면은 그 어뢰를 그 발사해 갖고 미국이 그래 놓고 이제 전쟁을 또 하게 된 그리고 진주만 사건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미 그 공격을 한다는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직위가 낮은 사람들을 이제 배에 타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갖고 이제 폭격을 맞게 한 다음에 이제 전쟁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진주만 공습이라 그러죠. 또 이거를 봐도 또 평평지구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거짓말이 들어갈 건데 이제 우리도 자꾸 미디어에 좀 너무 선동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오나치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저지르는 만행은요. 그 살이 떨립니다. 하퍼스 매거진이 존 메가더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의회에서 증언을 했던 15세 소녀 나이라흐는 다름 아닌 레리킹 라이브에 나왔던 주미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으며 쿠웨이트 왕족의 한 명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라크 침공으로 정권이 흔들리게 된 쿠웨이트 정부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미국에 퍼뜨림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끌어내려고 했고 이것이 미국의 이익과 딱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거짓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사실로 굳어져 사입이 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애초에 거짓 증언이 났을 때 소문을 옮기는 증언들만을 토대로 하여 쿠웨이트의 미수갑 312명이 살해당했다고 성급하게 발표했던 국제사면위원회에는 논란이 일자 자체조사에 들어갔다. 곧 위원회는 이라크군에 의해 인큐베이터에 쫓겨난 갓난아기는 한 명도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뭐 전쟁 나면 어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몸이 다 찢겨서 죽고 본인도 대갈통에 총알이 박히고 이러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 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자, 지금 사실 이게 그 총칼만 있어서 전쟁이 아니고요. 뭐 사실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어떤 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도 불소화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또 프라이팬 맛있는 요리 해준다고 하지만 PFOA라는 과부하물이 도포가 돼서 우리가 독극물을 먹듯이 먹는다던가 GMO라든가 유기농도 아니죠. 그 저기 유기농을 배제하고 GMO 식품을 계속 먹이는 거죠. 유전자 변형 작물이죠. 그러면서 이제 글리포세이트에 노출이 돼서 간이 망가진다던가 어떤 반응을 못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병이 나오는 데다가 또 어떤 의료적인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복합적인 그럼으로써 자꾸 제가 유튜버가 잘리고 하지만서도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멸종 단계에 들어섰고 곧 끝난다라고 아마 앨런 머스크가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저조한 0. 뭐 00 뭐 얼마 이렇게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대한민국을 들어서 뭐 얘기하는 것도 없고 일본만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미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프레지던트의 어떤 조합을 따지면 서펀트라고 뱀의 독사, 뱀의 자식, 아이덴티티 뭐 이런 뜻이 있겠죠. 한번 알아보세요. 아무튼 오늘도 밤늦게 저 턴오프 TV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전쟁만은 막읍시다. 그 군수업자들만 돈 버는 거예요. 걔네들은 돈잔치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경제편을 이제 뭐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뭐 세계 일주를 뭐 계획하시는지 뭐 그런 게 있어서 차를 좀 보시는 거를 제가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 상당히 좀 오래됐지만서도 이제 미군들이 쓰는 뭐 짱갑차 같은 건데 뭐 장갑차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일종인데 그 오래된 연식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제가 그 말씀 약속드린 대로 저 뭐 차코라든가 이제 뭐 주다라든가 이렇게 좀 선풀을 달아주시고 좋은 분들은 이렇게 좀 봐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